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44회차 일요일 판매 마감 경기 망원경 분석 및 간단 코멘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이 자랑하는 현미경 분석이 아니라 제가 망원경이라고 급하게 네이밍을 지어봤는데, 아무래도 프로토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A매치가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이나 체력적인 이 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A매치가 연이어서 들어오는 A매치 집중 기간에 이 프로토 분석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망원경 분석 간단 코멘트 코너를 추가를 할까 합니다. 이 말 그대로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은 한 경기 한 경기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장점이 있고, 이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보다 멀리 넓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경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코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광고 배너는 풋볼살롱이 처음으로 유료로 전개를 하는 광고입니다. 산삼진 99라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산양산삼 7년근 산양산삼 원액 99%를 추출을 해서 이 만들어낸 상품인데, 평소에 피로감을 쉽게 느끼시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 그리고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왼쪽 상품 유튜브 채널 이벤트 상품으로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실 때 옵션명에 풋볼살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한 상자 가격에 한 상자를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산삼진 99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후기들 뿐만 아니라 효능 및 효과를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을 간략하게 살펴드리면, 이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승부 조합을 공유를 드렸었고, 최초에는 378배짜리 고배당 적중픽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적중 특례가 되면서 115배짜리 적중 내역이 됐습니다. 38회차 같은 경우에도 5폴더짜리 조합픽을 공유를 드렸고 18.9배 적중 내역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탑승을 하셔서 적중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40회차에서도 분데스리가, 세리에, 라리가 조합 5폴더짜리가 적중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 내역을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41회차 역시 5폴더짜리였는데 22.1배당짜리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일본 J리그와 K리그 경기 조합픽이었고, 41회차 같은 경우에도 많은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중 내역을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membership 카페에는 500여 명의 회원분들이 활발하게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풋볼살롱뿐만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를 즐기고 축구라는 스포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축구 정보를 비롯해서 구매를 하신 조합픽들 역시 자발적으로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포로와 요코마리의 컵대회 경기인데 저는 3.5 언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프로토를 말씀을 드리면서 투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 오버나 핸디캡, 일반 승무패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이 양팀 모두 J리그와 컵대회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지만 양팀 모두 주포 공격 자원들이 빠집니다.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점자인 안델손 로페즈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도 9골 2도움을 기록 중인 토종 공격 자원인 마이다 다이젠 선수가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화력 누수가 예고가 됩니다. 따라서 양팀이 화력이 저하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3.5가 언더오버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사포로는 홈에서 화끈한 경기를 하고 요코마리는 홈과 원정에서 이 모두 화끈한 경기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3.5가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이 주포 자원들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3.5 언더가 조금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포로와 요코마리는 3.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와 서울의 경기인데 저는 대구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배당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1 핸디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최근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이 올림픽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차출이 됐었는데 이번 서울전을 치르고 합류를 합니다. 따라서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이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구의 젊은 미드필더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이진용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중원 역시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무승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주포인 나상호 선수가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서울이 3백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고 직전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에서 완패를 당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K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인 3백 역습을 구사하는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리그 최고 3백 역습 세징야, 김진혁, 에드가라는 막강 3톱을 보유한 대구를 막아내기에는 서울이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이고 따라서 대구와 서울의 경기는 대구의 일반 승과 더불어서 -1 핸디승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역시 빗셀 고베와 우라와이의 컵대회 경기인데 저는 빗셀 고베의 -1 핸디패를 주력으로 잡고 이 고배당 추천픽으로는 빗셀 고베의 일반 패배와 안정적으로 2.5 언더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빗셀 고베 사이드를 버리는 이유는 빗셀 고베의 최다 득점자인 후루아시 선수가 일본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따라서 화력 누수가 심해 보이는 것이 빗셀 고베이고 다만 제가 2.5 언더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고베가 올 시즌 홈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원정 우라와가 그렇게까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우라와 사이드 쪽으로 가는 이유는 우라와의 이 에이스 공격 자원으로 떠오른 카스퍼 융커, 카스퍼 주커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 우라와가 고베에게 굉장히 압도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10경기를 기준으로 우라와가 고베만 만나면 7승 1무 2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 압도를 하는 우라와가 카스퍼 주커를 앞세워서 후루아시가 빠지는 빗셀 고베를 충분히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빗셀 고베와 우라와의 경기는 저는 이 빗셀 고베의 -1 핸디패와 빗셀 고베의 일반 패배로 가보면서 이변을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덴마크와 보스니아의 이 친선전인데 덴마크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1 핸디승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가 직전 독일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A매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10경기에서 패배는 단 한 차례밖에 없고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에딘 제코, 피아니치 같은 베테랑 주전 자원들이 대거 명단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또한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무득점 경기가 무려 4경기나 되기 때문에 확실히 에딘 제코가 최전방에 빠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소화하고 온 수비수 크리스텐센 선수가 독일전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보스니아전에서 출전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비력까지 강화되는 덴마크가 에딘 제코가 빠진 보스니아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충분히 -1 핸디승까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룩셈부르크와 스코틀랜드의 평가전인데 저는 룩셈부르크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1 핸디 무승부, 스코틀랜드의 한 골차 신승까지 조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룩셈부르크가 지난 노르웨이와의 평가전에서 이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0대1 한 골 차로 석패를 당했습니다. 이 추가 시간에 노르웨이의 에이스 홀란드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는데, 이 화력이 강한 노르웨이를 상대로 끈적한 수비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도 홈에서 끈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네덜란드와의 평가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다부진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플렉 선수와 접촉을 했었던 6명, 7명의 선수들이 자가격리에 돌입을 했었는데, 그러한 존 맥긴, 채 아담스 같은 주축 자원들이 포함된 자가격리 선수들이 모두 자가격리에서 해지가 되면서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전에 출격이 가능해 보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맥토미니 선수 역시 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코틀랜드가 전력면에서 룩셈부르크를 압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의 일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룩셈부르크의 특유의 끈적한 수비가 나온다면 스코틀랜드가 한 골차 신승까지도 조금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와 스코틀랜드의 경기는 룩셈부르크의 일반 패배와 플러스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의 경기인데, 오스트리아의 일반 승리와 마이너스 1 핸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직전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한 골차 0대1 석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잉글랜드를 굉장히 거칠게 다루면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와의 홈 경기 평가전에서 1대1 기대 이하의 무승부를 거뒀는데,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함식, 슈크리니아르,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모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는 핵심 3인방이 출전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에게 그렇게까지 대패를 당할 것 같진 않고, 최대치로 오스트리아에게 한 골차 석패를 당하는 마이너스 1 핸디 무승부가 조금은 고배당 픽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의 경기는 오스트리아의 일반 승리와 마이너스 1 핸디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미국과 멕시코의 골드컵 결승전인데, 저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일반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으로 보나 두 팀의 최근 준결승전에서 보여줬던 화력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서 팽팽한 저득점 줄다리기 경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고, 이 전력면이나 이 분위기 면에서 굉장히 5대5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전후반에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가 나오면서 연장전이나 승부차기 끝에 우승팀이 갈릴 것 같은 경기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멕시코의 경기는 2.5 언더와 더불어서 일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인데, 몰도바의 근소한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일반 무승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터키 원정에서 의외의 끈적함으로 0대2 패배를 당한 몰도바이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 원정에서 깜짝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파 랭킹 측면에서 모두 하위권 팀이긴 해도 그래도 아제르바이잔이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직전 벨라루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자신감까지 더해지면 몰도바에게 근소한 승리까지 가능해 보이는 매치입니다. 그렇지만 양팀 모두 체급이 비슷하고, 몰도바가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벨기에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인데, 벨기에의 일반 승리와 더불어서 한 골차 신승 마이너스 1 핸디 무승부, 그리고 일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인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큽니다. 직전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벨기에이고, 크로아티아 역시 세대 교체에 실패를 하면서 A매치에서 최근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아르메니아와의 평가전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크로아티아이고, 최근 A매치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벨기에가 제 아무리 데브라이너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벨기에 원정에서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든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크로아티아는 핵심 공격 자원인 브레칼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화력 저하까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루카쿠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는 벨기에가 골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근소한 승리를 거두거나 팽팽한 중원 싸움 끝에 저득점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루마니아의 경기인데 저는 잉글랜드의 -1 핸디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가 최근에 부상 및 체력 누수로 인해서 결장자가 많아 보이긴 해도 공격진의 해리케인, 제이든 산초 같은 걸출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직전 조지아와의 평가전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A매치 원정 경기에서는 좀처럼 승리가 없는 루마니아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전력 누수가 심한 잉글랜드라 할지라도 홈에서 루마니아에게 패배를 당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잉글랜드가 직전 오스트리아와의 평가전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도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를 비교해 봤을 땐 오스트리아가 한 체급 위의 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2대0 정도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잉글랜드와 루마니아의 경기는 잉글랜드의 -1 핸디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토 승부식 44회차 일요일 판매 마감 경기 간단 코멘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승무패 휴식 기간에 프로토 경기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호흡적으로 가파른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프로토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현미경 분석을 준비하는데 시간적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코멘트 망원경 분석이라고 제가 임시로 붙여놓은 간단 코멘트 분석으로라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프로토 승무패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